한의사 강령에게 심통 부리기. 오늘은 인간의 뿌리 깊은 심성 중 하나인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조금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존중받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일정 정도 있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인격에 격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마음과 몸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사상의학적 관점입니다. 이재마 선생은 특히 태음인들이 남들에게 서둘러 대접을 받으려는 기질이 생기기 쉽다고 해서 이를 태음인 치심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잠깐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 치심이란 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으로 내원한 A씨에게 오늘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대뜸 얼마 전 옆에 한의원을 갔더니 한의원도 크고 간호사도 엄청 많대요 라고 답합니다. 환자는 무슨 체질일까요? 단 한 번의 문답으로도 체질 진단이 가능합니다. 바로 태음인입니다. 의사는 분명 오늘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이 불편한 불면증이나 관련된 병력이나 증상 등을 먼저 호소하겠죠. 그런데 이 환자는 어땠습니까?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불면증 때문에 왔는데 왜 뜬금없이 옆에 한의원이 크다는 둥, 간호사도 많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것일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해본 말일까요? 바로 태음인이 처음부터 대접받고 싶은 마음, 즉 치심입니다. 환자의 표현 이면에 담겨진 무의식은 여차하면 옆에 더 큰 한의원으로 가버릴 테니 나를 더 잘 대접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면증 이야기로 들어가려면 한참 더 서서를 늘어놔야 하죠. 유사한 상황에서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는 의사 질문에 B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원래 홍길동 한의원을 다니거든요. 거기 홍길동 원장님이라고 유명하신데 잘 아시죠? 라고 말합니다. 또 C씨는 저는 대학병원만 다니는데 홍길동 교수님이라고 잘 아시죠? 라고 묻습니다. 이분들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당장 자신이 아픈 곳부터 차분히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이런 서설부터 늘어놓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낯선 상황에 대한 겁심 때문입니다. 태음인은 처음 대하는 낯선 상황, 낯선 사람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속지 않을까라는 불신이 많죠. 그런 겁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를 감추고 혹은 내가 이만큼 센 사람이니 날 속이지 말고 잘 대접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부터 전달하려는 겁니다. 이런 치심이 일상화되어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세 부린다 혹은 일본말 속어로 훅가시 잡는다 라고 하지요. 바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태음인 치심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환자 C씨 예를 좀 볼까요? 진료실에 들어오는 첫 모습만 보고도 바로 태음인이구나 라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플지, 평소 어떤 병이 잘 생길지도 대략 추론이 가능합니다. 제가 점쟁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태음인 치심이 그녀의 옷차림이나 행동에서 이미 묻어나기 때문이죠. 굵은 선글라스에 요란한 장신구 차림이 눈에 띄는 C씨는 명품 백과 차키를 굳이 옆에 보조의자가 있는데도 진료실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이 보라는 거죠. 나 이렇게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접받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무의식 중에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나는 이런 명품을 두르지 않으면 내세울 게 없어서 대접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찾아왔다라고 보이는 거죠. 불편한 것을 묻자 C씨 역시 본론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한참을 돌아갑니다. C씨는 여긴 많이 바쁘진 않나 봐요. 제가 좀 아픈 데가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조금 길게 설명해도 되죠? 라고 말합니다. 10년 전 출산 후에 아팠던 것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지만은 정작 오늘 아픈 것과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죠. A, B, C 세 사람의 표현 방식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모두 태음인이고 치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들의 체형이 모두 다르고 A는 말투가 느리고 B는 빨라도 같은 태음인입니다. C는 소음인 약인 인삼이나 홍삼을 먹으니 기운이 나고 좋더라 라고 말해도 진짜 체질은 태음인이죠. 카페인을 섭취하면 반짝 기운이 나는 것처럼 일시적 호전 반응은 느낄 수 있지만 이런 태음인이 계속 먹는다면 인삼은 독이나 마찬가지죠. 맥 한번 짚어보지 않고도 특별히 질병과 관련된 문진을 해보지 않아도 정확한 체질 진단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성형수술로 눈, 코, 입이 달라지고 살이 찌고 빠져서 체형이 완전히 달라져도 태음인 성정에서 부지부식간에 뿜어져 나오는 이런 심리적인 태도는 좀처럼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를 관찰하는 것이 정확한 체질 진단의 근거가 되죠. 체형을 줄자로 재고 한 손에 체질별 한약재를 쥐고 반대편 손가락 힘을 측정하는 오링 테스트 같은 변별법을 이재마 선생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태음인 치심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난해하게 설명을 했을 뿐이죠.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마주한 한 인격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객관적인 체질 분석법이 됩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이런 치심이 강한 사람들을 대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사상의학을 알든 모르든 훅까지 잡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라도 불쾌감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치심을 부리는 당사자들만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자기 치부를 동네방네 다 드러내고 다녀도 자기만 모르는 식이죠. 이들이 과연 병원에 치료받으러 와서만 이런 치심을 내보일까요? 식당이나 백화점,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겠죠. 모든 대인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치심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사소한 것도 트집을 잡아서 시비를 걸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심리적 긴장도가 높은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이는 근육이나 소화기계, 신경계 이상 반응으로 곧잘 신체화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깨 통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대인관계를 할 때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 대접받지 못하면 어쩌나 라는 긴장감이 심해지죠. 또 그게 안 통하면 시비 걸고 싸우고 해야 되니 불안 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경학적 반응으로 이어지고 일상적으로 누적되면 다양한 신체화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주로 두통이나 불면증, 신경성 소화불량 이런 긴장성 질환들이 잘 나타납니다. 치심을 보이는 환자가 두통이나 불면증, 소화장애가 생겼다면 의사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도 왜 그럴지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거지요. 의사가 점쟁이여서도 아니고 환자가 이미 자기의 은행으로 자기 정보를 다 보여줬기에 가능한 것이겠죠. 환자는 왜 이런 병이 잘 생기고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가라고 불평하겠지만은 왜 그런지는 환자의 치심이 일으켰을 대인 갈등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태음인은 원래 충분한 시간을 주변 사람과 함께 하면서 베푼 음덕으로 주위 사람들이 태음인을 좋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러운 태음인의 위험이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음인이 묵묵하게 티를 내지 않고 성실함을 보여주면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신망을 얻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직하고 한편으로는 설사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미묘한 근위가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태음인의 위의다라고 사상의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태음인의 치심은 이런 위험에서 두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바로 충분한 시간과 엄덕을 베푸는 과정이죠. 자신이 먼저 충분히 베풀어야 그로 주변 사람들도 나를 대접해 주는 것이 세상 이치죠. 그런데 태음인이 이런 엄덕을 베푸는 과정을 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을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치심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태음인이 혹은 평소 성실하지도 배려도 없던 태음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존중받고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리 나대나 싶은 느낌을 갖게 되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사상의학을 몰라도 누구라도 태음인 치심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모든 태음인에게 치심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만은 숨겨진 이런 마음을 밝게 비추어 보아야 자신의 타고난 성정을 온전히 보존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말한 거죠. 바로 대접받고자 하는 조바심과 낯선 것에 대한 지나친 겁내는 마음의 치심의 실체이며, 이런 치심이 단순히 대접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질병의 문제로 또 인격과 삶의 문제로까지 연관된다는 것이 이재마의 해안입니다. 공자는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내 능력을 걱정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걱정보다 알려질 수 있는 바탕에 노력하라라고 일가를 했죠. 바로 태음인이 한평생 치심을 돌아봐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이재마의 사상의학적 관점과 상통하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 부리기, 오늘은 태음인의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인 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